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 행보를 진단해보면서 소수 여당으로서의 향후 과제까지 짚어보는 코너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착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이번 주 들어서 행보가 오락가락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는데 다시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다시 전국이 얼어붙고 있는데 자, 중재안 재논의 카드를 꺼내든 국민의힘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당이라는 거는 정당의 그 존재, 그 가치를 예. 지지자들에게 늘 증명시키고 또 확인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가. 예.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정의롭고 약자를 위한다고 했던 이른바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을 겪어보니 자기 자신들은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만 정의를 세일즈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질린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당선인은 무엇보다도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정말 선거 수사, 특히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 우리 이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이 4.15 총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또 울산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거를 좀 확실하게 이 수사를 해서 예.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떡하니 말하자면은 뭐 우리가 설렁탕 집에 가서 뭐 기름 빼고 뭐 빼고 하는 식으로 예. 다 빼고서 정말 그 헛거를 받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명분도 잃고 이 스타일도 구긴 거죠.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저는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을 무시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이런 일이 거꾸로 똑같이 민주당에서 있으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이런 중재안을 받아들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절대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요. 권리 당원을 비롯해서 당원들의 입김이 아주 세죠. 그래서 예. 양향자 의원이 나는 이렇게 신중하지 않게 검수완박 이건 못 밀어붙인다 하면서 예. 검수완박을 만약에 안 하면 청와대에서 20명이 잡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난 이거 용납 못한다. 이러고 나니까 이 양향자 의원에 대한 테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정말 그 문자 테러를 비롯해서 따님 결혼식에도 가만 안 있겠다 뭐 예. 이래가지고 으스스한 예. 분위기인데 이것과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이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나름대로 당원들의 파워, 예. 당원들의 권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보수 정당은 우리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초식 공룡 같다, 도련님이다, 공주다 이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그에 못지않은 얌전하고 너무 순응하기 때문에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떡하니 나도 뭐 검찰에서 수사 받아보니까 뭐 별로 힘들고 정말 안 좋더라 이런 예, 말 해가면서 이 사안을 받아들고 막 승리한 듯이 이렇게 어깨를 쫙 펴고 이런 예. 사진을 찍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 거는 국민의힘의 이 지지자들이든가 당원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이고 뭐 불만을 토로하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근데 권성동 이번에 원내대표가 네.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원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네. 지지층 당원들의 의견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원들의 의견을 알았다면 지금 중재안에 대해서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재논의하겠다고 이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내가 의장의 이렇게 하면은 따라올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예, 전 의원님, 그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권성동 의원이 받아들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현실이죠. 네. 자기가 원내대표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뭔가 한 건 하고도 싶고, 그리고 이 안에서 협치라는 것을 뭐 보여줘야 된다, 뭐 이렇게 잘못 착각한 거죠. 근데 이 검수 완박의 6대 범죄 가운데에서 경제와 부패만 건지고 나머지를 줬다? 제가 네. 보기에는요, 소탄 대신에 뭐 작은 거라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예. 뭘 얻었습니까? 요새 말로 폭망을 한 거죠. 그리고 협상력 제로라는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재안을 발표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이 내가 말한 대로 받아 썼다. 그게 중재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그리고 박병석 의장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쉽게 협의를 했다.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예. 권성동 원내대표 머리 위에 박병석 의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늘 이깁니다. 근데 오만한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은 즉 오만했기 때문에 패배했다. 이거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를 수가 없죠. 사선 의원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이번에 즉 검수 완박을 해가지고 선거법과 그다음에 공직자 부패를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수혜자가 여야 불문하고 똑같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왜 분노합니까? 저것들 다 똑같은 것들 아니야. 예. 민주당이나 저기 국민의힘이나 예. 다 똑같은 걸 아니야. 예. 이래서 분노한 거예요. 권성동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 네.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핵관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충분한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합의안을 받아들고 보니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다시 태도를 바꾼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태도를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론의 동향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태도를 바꾼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태도를 바꾼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태도가 바뀐 거라고는 뭐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은 여론의 흐름을 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요. 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은 네. 태도를 바꾼 거죠. 근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 전에 윤석열 그러니까 당선인도 교감한 부분이 아니냐 한 부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했으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 인수위 이름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수 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자기 네. 비서실장을 통해 갖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여의도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경하고 예. 아직은 생소한 그리고 여의도 권력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윤석열 이 당선인에게 나를 믿으라. 예. 내가 그리고 이거 저쪽도 세면 세워주고 그다음에 우리 쪽도 얻는 것이 있는 예. 뭐 알파요 오메가 그 협의를 해오겠다 이렇게 예. 이제 얘기한 거죠. 예. 그게 결과적으로 뻥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이준석 대표도 중재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한동훈 아바타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준석 원내대표는 권성동 중재안을 미리 전달받았고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준석 대표도 확실하게 중재안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여론을 보니까 여론이 부글부글 뜨거운 용암처럼 흘러내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중재안을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이 내정자하고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이 한동훈 아바타냐 뭐 이렇게 이제 예,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에서요 네. 의원총회를 통과한 것을 엎어버리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정치하는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예. 이거는 있을 수 없죠. 왜 그러냐? 여의도의 입법 권력은 배지에서 나옵니다. 근데 배지도 없는 마이너스 3선 이준석 대표는 그런 점에서 엄청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지금 외부의 그 권력이나 이럴 때는 원내 대표가 있고 외국에서는 당 대표를 별로 쳐주지도 않아요.
원내대표가 정말 스피커인 거죠. 말 그대로. 예, 예. 게다가 지금요. 이준석 대표는 성산납 관련 각도로 지금 당 윤리위에 회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아주 그 물타기라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이제 전화를 해갖고 그 성렬 그 당선인은 이 뜻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의중인 것처럼 해갖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거. 예. 이게 문제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깔끔하게 결론을 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원내대표의 이준석 대표의 일종의 그 윤석열의 가장 확실한 동반자라고 생각되는 한동훈을 통해서 예. 일종의 구조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위 회부에 따른 구조 신호라고요? 윤리위에 회비되어 있으니까 예, 예.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5년간의 국정 운영의 소회를 밝히면서 여야 합의 이 중재안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잘된 합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검찰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입법,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결국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할 의지가 없다, 그럴 뜻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봐야 되겠죠? 전대로 그 거부권이 아니라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산자부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울산 부정선거에서 뭐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부터 시작해갖고 무려 7개 부서에서 관여한 게 드러났고 또 김태우 전 이제 수사관도 이거 내가 확실한 증거를 카피해서 갖고 있다. 네. 뭐 몇 가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황운하 지금 의원이 피고인입니다. 울산 부정선거에 네. 재판 중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니 뭐 누가 어느 그 문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거부권을 왜 행사하겠습니까? 절대로 행사하지 않죠. 이 선거하고 공직자 수사가 빠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기뻐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문 대통령의 상황과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법안이 잘 이익이 맞아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자, 그 문 대통령이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면서 국민을 거론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에 침묵하는 건 양심 문제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자, 신구 권력 간의 대결 양상이 거듭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문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말로서 지금 주고받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다고요? 흥미롭고. 예.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일단 한동훈 후보자가 이 검수완박 법안에 침묵하는 건 양심 문제다 이 말하고 이 편하게 국민을 거론하는 건 안 된다.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요. 거론은 모든 정치인 특히 예. 문재인 정권에서 많이 했는데 뭐 이건 그렇다 치고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재밌고 흥미로우냐면 요즘 정치인들이 굉장히 하향 지원을 한다 이런 말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하향 지원. 네. 즉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 당대표 뭐 엄청나게 사선 의원 뭐 다 했어요. 그런데 5선 의원이네요. 근데 왜 대구시장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홍준표 의원은 뭐라고 하냐 대구로 하방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실속을 찾아서 혹은 내가 이 거느릴 수 있는 9명의 보좌관이 아니라 그래도 1000여 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있는 뭐 대구로 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향 정치 되는 거는 정치의 하향화라고 봅니다. 정치의 그리고 하향 하향화. 정치는 예. 일종의 내리막 정치죠.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의 법무장관이지만 현직은 지금 일개 검사장인 한동훈 후보자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고 또 이재훈 앵커께서 이거 실무 권력의 갈등이다. 그러니까 1대1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자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현직으로 찾으면 일개 검사장하고 네. 2,000명 중에 검사 중에 1명하고
이 나라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이 대통령하고 지금 1대1로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참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예. 홍준표 의원의 그동안의 언행과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한동훈 후보자를 키워주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예. 키워준다고 크겠습니까? 이미 한동훈 법무장관은 예. 조기 성숙했죠. 숙성주배, 예. 숙성 재배했죠. 예. 자, 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가 좀 길어져서 네네. 문 대통령의 임기 이내에, 그러니까 5월 10일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면은 이 법안이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 책상 위에 가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이게 만약일 경우 같아요. 저는 만약. 5월 10일 안에, 5월 9일 안에 처리할 거라고 봅니다. 처리가 확실시 된다? 네. 민주당 밀어붙일 음. 거고 171석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이렇게 함께 곁들여서 논의를 하게 되면 5월 9일 안에 법안의 공포가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범죄수사청 이 논의는 떼어내고 나중에 하자 이런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이 6대 범죄 검찰이 다 손 못 대고 있죠? 그러면은 이 중대범죄수사청은 뭐 1년 뒤, 2년 뒤 뭐 기약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의 수사 공백도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선거 수사라든가 공직자 부패 부정 이거를 아예 그냥 없는 일로 하겠다, 덮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검찰 눈치 볼 것도 없이 우리가 마구 지르고 마구 치르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 여의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많은 어쨌든 네. 뭐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 법안 처리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 넘기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 관저로 외교장관 공관이 최종 결정됐는데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또 관저 결정에 김건희 씨의 입금이 작용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자, 이 관련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김건희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거는 이건 허위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이 특정한 진영을 대표하는 언론들이 마녀 사냥을 너무 지독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결정과 관련해서는 좀 오락가락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거야.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오락가락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초이스를 주고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 갖고 뭐라고 할 건 없다고 봐요. 그래요? 국방장관 공간으로 가기로 했다가 지금 외교장관 네. 공간으로 바뀌는 그거요. 과정이 문제는 없다. 거 아니에요. 청와대로는 예. 들어가지 않겠다. 근데 예. 저는 이게 뭐 외국 귀빈을 뭐 외교장관 공간에서 뭐 대접하면은 뭐 세금도 안 들어가고 예. 막 이러는데 예. 이번에 취임식 비용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예. 전효혁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효혁 전 의원이었습니다.